안녕하세요. 만택입니다. 이제 오늘은 서울대, 연세대, 고대, 카이스트까지 합격한 학생의 생활 기록부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딱 10가지 특성을 제가 출연했어요. 그래서 생기부를 좀 분석을 하면서 이 학생은 이 10가지 특성 때문에 대학교를 합격했구나라는 점을 제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학생의 특징이 자, 수업과 학업이 굉장히 꾸준하거든요. 근데 방과후 수업도 꾸준한데 그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수업 내용에 보면은 공부 임계량이 쌓인 점이 공부 임계량이 무엇인지 아시죠? 보통 공부라는 것도 임계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만의 목표를 위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파고드는 공부 임계량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도 몇 시간 있었다라는 것도 보이지만 자신의 진로만 챙긴 게 아니에요.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그냥 그 분야에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임계량에 쌓였다는 게 보인 게 무엇이냐면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인 수준을 통해서 향상되면 그게 바로 임계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 된다. 그래서 이런 점을 첫 번째 달랐고요. 자, 두 번째로 생기 보니까 효율적인 시간 배분과 시간 활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특히 행택에서도 그런 점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회장도 하고 그다음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은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공부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짜투리 시간 활용이 좋고 시간 대비 본인의 공부 스타일에 맞춰서 효율적인 시간 분배 능력에 뛰어난 이런 점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점들 제가 꼭 기록에 돌아가기를 바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머리가 나쁘면 시간 배분을 못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나쁘면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한데 일의 중요도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머리가 좋다라는 것은 시간 관리 능력도 좋다라는 뜻이고 어떤 일의 중요도, 무엇부터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중요도를 정확히 안다라는 뜻이에요. 시간 관리 능력 잘한다라는 점을. 그래서 이번 이 기록이 정말 잘 나왔고 이게 고2 때도 나오고 고3 때도 나왔던 그런 기록들이었습니다. 또 과세특에서도 나왔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나왔다라는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이제 과세특에 보시면 이제 국어라든지 수학, 영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이나 물화성제가 있잖아요. 근데 교과 단원마다 또 핵심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이해력이 매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에서 요구하는 분석력이나 비판적 사고력, 그 과목마다 요구하는 역량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또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확히 예를 들어 도치구문을 배운다 그러면은 이런 종종 나옵니다. 자, 부정어구의 도치와 부사구의 도치, 어순의 차이와 어떤 배열 능력이 뛰어나고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라든지 그다음에 발표력에서도 이것을 잘 구사한다라든지 이런 점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핵심 맥락 이해력이 좋고 실수와 같은 취약점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점들이 나왔어요. 과세특에서. 그 과세특에서 이제 어떤 단원을 배울 때 단지 어떤 단원을 배우면서 자기의 과정이 아는데 일단 그 단원에 뭐에 호기심을 갖고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배우는 목적이라든지 그 목적과 공부 동기가 일치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왔고 이건 당연하겠죠. 수행평가라는 근거를 심화시켜서 수행평가를 기반으로 통해서 심화시켜서 보다 깊은 역량을 보여주는 거 이 점도 반드시 어필되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예체능에서도 자신의 진로와 연계 능력이 뛰어났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생활 기록으로 분석하다 보면 아이들의 예체능 같은 경우는 진로 연계나 어떤 보고서 되는 학생들은 매우 보기 드물어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과학 중점 학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일반고에서 종종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점들을 좀 해줘서 그렇다고 예체능이라고 해가지고 미술, 음악, 체육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셋 중에 하나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그 정도 미술이라든지 음악 쪽으로 좀 뭔가 하나 보고서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찾으려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가 고3 때 딱 되면 어떤 이제 고2부터 보이거든요. 고2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진로 활동을 보면 항상 결과가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기부를 한번 보시면 종종 이런 게 나옵니다. 단지 발전과 배운 점으로 끝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세특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보고서라는 결과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IT 계열, 뭐 컴공이나 소프트웨어, 근데 4차 산업과 관련된 계열을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뭔가 동아리 활동에서 코딩이라든지 어떤 뭔가 좀 그게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반드시 결과를 도출해서 정말 그것을 만들기만 하면 그건 정말 이렇게 실현 가능한 그런 정도 결과가 도출되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공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좀 보고서를 심화시켜서 결과를 도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역량을 같이 보여줬어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 기록들을 보거나 그 생기부 기록을 보면 그 아이가 어떤 호기심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토론한다라든지 선생님께 와서 자문을 구한다라든지 하면서 그 수술을 해결하는 과정, 이런 성장 역량도 같이 보여줬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런 불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정말 그 학교는 선생님이 좋으신가 봐요. 그 다음에 1등급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생기부로 잘 써준 것 같아. 우리 아이는 그렇게 잘 못 해주는 것 같아. 우리 학교 선생님 그런 거 잘 못 해주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 계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저는 좀 아이들에게 그래요. 혹시 그 담임 선생님하고 학교는 사이가 좋은지 종종 물어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점들이 그래도 좀 공손하게 정중하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기부를 봤을 때 또 챙기셔야 돼요. 만약 생기부를 이제 검토할 시간 두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데 그게 좀 약간 미흡하다 그러면 이 점을 좀 작성해가지고 공산하게 좀 반영해 달라고 해주시면 반영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이렇게 좀 이런 것 좀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섯 번째 뭐가 나왔냐면 항상 호기심이에요, 이 학생은. 책을 읽어도 호기심이 없고 그 호기심이 항상 많았는데요. 그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고 그다음에 해결하고 특히 결론에서 융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융합 능력이라는 거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대학교에서 융합 인재로 선호하고 사회에서 융합 인재로 선호하는데 어떻게 융합시켰냐면 창체 활동과 교과를 융합시키는 이렇게 보여준 사례도 있었어요. 동아리 활동과 뭐 물리 융합 능력을 보여준다라든지 진로 활동과 수학 그 역량을 같이 융합 능력을 보여준다 이런 학생도 있었고 반면에 과목과 과목끼리 융합 능력을 보여줬어요. 미적분과 물리라든지 뭐 화학과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점을 같이 해가지고 이처럼 융합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어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점들. 왜냐하면 이건 제가 보더라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여러분들 면접 질문도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을 적용하고 싶은 건 어떤 점에 있어서 이 점을 이용하고 싶을 것인지 이런 면접 질문들은 나옵니다. 활동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기부에서 미리 보여주는 아이들이 특히 소신에서 면접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대학교 잘 갔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이 많아요. 당연히 질문이 많다라는, 당연히 뭐 3등급 때 아이들도 질문도 뭐, 거기에 많다라는 게 다 들어가죠. 자, 그래서 질문도 당연히 1등급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수업 중에 질문도 있지만, 쉬는 시간에 뭐 친구들,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근데 그 질문을 하고 거기서 해결을, 단지 질문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선생님이 질문했단 말이에요. 이제 생기부 기록해 나온 생기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본인의 답을 찾아서 다시 한번 선생님에게 이게 맞나요라고 확인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덟 번째 행특에서 틀렸습니다. 행특에서 일반적으로 단지 인성과 전공 적합성만 보여주는 행특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리더십, 배려, 뭐 친절, 뭐 이런 거 나눔 이런 기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진로를 향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게 나오는데 행특은 이 두 가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업 역량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과목에서 집중력이 뛰어났다라든지 분석력이 좋다라든지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가 있다라든지
탐구력이 있다라든지 이런 점들 나왔던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행특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종종 우리 학생들이 행특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첫 번째로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제특이잖아요. 일단 두 번째 창체 활동인데 행특은 이제 교사 추천서라고 제가 그 일극기물 전자책 그 매뉴얼에 그 행특 매뉴얼 딱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행특은 그게 교사 추천서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행특은 교사 추천서겠다 단지 인성만 보여주면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들 학업 역량도 보여주고 진로 역량도 보여주고 발전 가능성이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행특이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입학 사정관들이 대부분 행특부터 보게 됩니다. 행특을 보게 되면 그게 보여요. 저도 생기부 분석해달라고 했는데 행특을 보면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는구나. 그것도 알 수도 있고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다는 알 수도 있고 반면에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기 어려움 극복했는지 그게 행특에 보이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행특을 잘 챙겨서 꼭 생기부 마무리할 때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제 모든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제 발표 그런 게 있잖아요. 토론 활동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돼서 이것 중에 하나. 특히 이제 그 모든 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많이 이제 보여주었는데 이제 그럼 창의력을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당연히 어디서 보여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창의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창의력을 어떻게 보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두 번째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넘어가겠죠. 해결한 과정에서 뭐가 있어? 어려움을 부딪힌 게. 근데 그 어려움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학생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문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해결하고 나서 다른 분야와 창의적으로 응용하는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 딱 두 가지를 보여준 거죠. 창의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한 과정으로 보여주던가 아니면은 문제를 해결했는데 창의적으로 또 다른 분야를 응용하는 게 두 가지로 보여줬다라는 점. 이 두 가지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창의적인 해결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막막하거든요. 근데 금방 제가 말한 두 가지 분야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10번째. 인문학적 깊은 소양을 보여줬습니다. 그 인문학적 깊은 소양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인문학 소설, 인문 고전 소설 당연히 읽었겠죠. 그런데 이제 무엇이 드러나 단지 책만 읽었다고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있냐면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자아 성찰과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앞으로 뭘 할 수 있지 그런 점들이 어필되었다라는 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최근 시사 이슈와 같이 맞물려서 그 점을 활용해서 뭐 고심하거나 보고 서로 심화시키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진로를 통해서 본인의 꿈이라는 진로를 이룬 것도 있지만 꿈을 이룬 후 그 자기 위치에서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라는 점 보여주면서 미래형 통섭 능력도 보여주는 이 10가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특성들이 고3 때 한 번에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이 항목들이 다 보여줬던 것들이고 제가 오늘 10가지의 특징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생기부 전체에서 다 뽑아가지고 공통점 나머지 활동들도 지금 나머지 활동들은 여러분들 다 했던 활동들이에요. 다 들어갔던 활동들 그 점 제하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그다음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 상기부 분석하시고 부족한 점 무엇이 있으면 뭐 하면 되죠? 계획해서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